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되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브라이튼과의 리그 최종전 때 손흥민 선수가 부상 때문에 명단에 제외가 됐잖아요. 네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로메로하고 손흥민은 땡겨 쓴 거다. 손흥민 선수가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다라고 분명한 이제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번 명단에 포함을 시켰다. 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월드컵 본선 진출 거의 지금 확실시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최종 예선 2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6월 6일에 이라크전 그리고 이제 6월 10일에 쿠웨이트전. 이라크는 원정이고요. 쿠웨이트는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홈 경기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 두 경기에 출전하게 될 선수들 명단을 소집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영 기자 또 김유정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대표팀 명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한마디씩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확실히 K리그 선수들의 활약을 많이 반영을 했다. 네. 리그 일정이 일찍 끝난 해외파 대신에 조금 K리그 선수를 많이 발탁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시즌의 시기로 봐도 K리그 선수들 폼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어서 네. 서호정 기자는 이번 명단에서 가장 특색 있는 거, 뭐 포인트? 희준 기자가 얘기한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당장의 폼이 좀 더 중요한 시기고, 근데 한국 축구가 이제 유럽파들의 비중이 굉장히 네. 늘어난 이유로 항상 이 6월에 열리는 A 매치가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도 이맘때 열렸던 월드컵 예선 때 이제 김민재, 조규성 이런 선수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조금 변동이 생겼었는데 항상 유럽 시즌이 끝나면서 선수들의 피로도나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 선발이 까다로운 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단을 이렇게 쫙 보면 아마 다들 뭐 확인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얘기하신 것처럼 K리그에서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발탁이 됐는데요. 특히 올 시즌에 상반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또 포획 감독의 전북 아니겠습니까? 전북이 전진우, 박진섭, 김진규 뭐 이런 선수들이 이번 대표팀 명단에 포함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는 선수는 문선민, 뭐 최준, 뭐 박승욱, 앱서울의 김주성 선수 들어왔고. 주민규 선수하고 이동경 선수가 이번 소집에서 제외가 된 게 좀 K리그 선수들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골을 넣긴 했지만 그동안 좀 침묵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3, 4월 절정일 때에 비교해서는 이제 5월 들어서는 좀 폼이 떨어졌고 실제로 지난 주말 경기 득점하기 전까지 4경기 리그 4경기에 득점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주민규 선수가 3월 4월에 좀 출전 시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체력 관리 부분에 조금 애를 먹고도 있고 네. 페이스도 이전 같지 않으니까 홍명 감독이 조금은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네. 이동경 선수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원래는 뽑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팀에서. 근데 이제 뭐 선수 선발을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동경 선수가 26명과 27명 사이에서 딱 걸린 거예요. 네. 이번에는 뭐가 변수냐? 이라크로 가는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의 사전에 신고했던 딱 그 스쿼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대표팀에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이동경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외교부에 문의했는데 외교부로부터 돌아온 답은 아니 26명 가기로 했으니까 딱 26명밖에 못 간다. 대표팀 전체 선수단 명단 제출한 스태프까지도 딱 그 인원만 가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나는 바람에 이동경 선수는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인상적인 게 스트라이커를 이제 2명만 뽑았습니다. 이제 오세훈, 오영규 선수만 소집이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선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일단 김민재 선수 지금 소속팀에서도 이제 부상 때문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제외한 것이고요.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되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브라이튼과의 리그 최종전 때 손흥민 선수가 부상 때문에 그 명단에 제외가 됐잖아요. 네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로메로하고 손흥민은 땡겨 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종전에서는 휴식을 좀 취했었는데 우승하고 나서 하루 이틀 술도 먹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사복을 입고 관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명단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 아니 어차피 월드컵 거의 갔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 뽑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따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죠. 네. 홍명보 감독이 따로 언급을 해서 이미 손흥민 선수와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소민 선수가 뛸 수 있다라고 분명한 이제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번 명단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말인즉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제외된 이유도 그런 커뮤니케이션 결과 김민재 선수가 뽑히기에는 몸 상태가 여전히 안 좋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서정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그 서두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대표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선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위해서 뽑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다. 네. 몸 상태 때문이죠. 그 당시 네. 그 대신에 이제 이한범 선수가 요즘 그렇죠. 미트윌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이한범 합류했고요. 선수가 최근에 네. 미트윌라에서 5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을 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와가지고 주전 자리로 올라섰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고 또 지난 3월에도 이미 김민재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또 권경원 선수가 그 역할을 대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김민재 선수를 무리해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김민재 선수한테 그런 잣대가 들이밀어졌다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뭐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서로 소통한 결과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뭐 일주일 뒤에는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로 호전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선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정도 되면은 근데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위치고 또 팀에서도 그걸 존중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본인의 또 주장이고요. 워낙 대표팀이 오는 걸 좋아하는 선수니까. 네. 10분만 뛸 수 있어도 오는 선수죠. 그렇죠. 네. 본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라크 원정이 끼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팬들이 좀 있는 거죠. 네, 뭐 팬들의 마음은 마음대로 이해가 되지만 대표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 뭐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뭐 대표팀이라는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이런 최고 에이스 선수의 또 의중이 반영이 뭐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 또 여러 선수들 포함이 된 거 얘기를 했지만 좀 빠져서 아쉬운 선수들 그러니까 저는 좀 나이가 좀 있지만 홍정호 선수 같은 경우 이번에 좀 들어갈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네. 얘기가 있죠. 지금 리그에서 제일 폼 좋은 센터백이 홍정호랑 김영권이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또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 팀을 또 월드컵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존에 홍정호 선수가 대표팀 떠난 지가 지금 홍명보 감독 부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안 그쵸? 간지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폼이 좋다고 해가지고 뽑기에는 연속성상에서의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뽑힌 선수들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는 이해가 됩니다. 김희준 기자가 가장 아쉬웠던 지금 제외 선수는 누가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호재 선수가 가장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면은 물론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이나 황희찬도 충분히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스트라이커가 2명이 뽑혔잖아요. 네. 이 자리를 뭐 전진우랑 문선민이 나눠 가졌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그래도 최근에 이호재 선수가 그냥 단순히 슈팅뿐만이 아니라 연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굉장히 기대감이 많단 말이에요. 업계에서도 업계. 업계라는 표현이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신강호 선수가 김희준 기자한테 직접 천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신광훈 선수도 추천했던 그 그런 업계 선수인데. 관계자가 신강훈인가요? 근데 제가 듣기로도 이호재 선수 역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이 진입 여부를 놓고 경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대표팀에서 막상 이제 3명의 공격수들 뽑아가지고 썼는데 거의 출전 시간은 오세훈과 오영규가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이고 또 이라크 같은 경우에 뭐 아무래도 좀 발이 느린 편이고 수비 라인 쪽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 공략해야겠다. 지난 3월에도 손톱도 시스템을 한번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격수는 2명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7월달에 동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그때 K리그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네.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호지 선수처럼 폼이 올라와 있는 특히 우리 대표팀이 스트라이커 자원이 귀하잖아요. 물론 오영규, 오세훈 선수 잘하고 좋은 선수들이지만 이렇게 좀 경쟁 체제 또 이렇게 폼이 올라와 있는 선수가 요 정말 뭐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 대표팀에 한번 갔다 오면 이게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 해서 같이 훈련도 하고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그 외에 기자, 네. 제가 알기로는 또 많은 고민을 했던 선수들의 이름이 울산의 고승범 선수라든가 또 미드필드 서명관 선수 네, 올해 센터백.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강원의 신민아 선수도 음. 대표팀에서 계속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 최종 예선
이 3차 예선 통과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조금 더 이제 경기 결과를 내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선수들은 7월에 열리는 E1 챔피언십에서 기회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일단 서류상으로 우리가 통과만 못했을 뿐이지 사실 거의 나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이 팀이라는 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상한 뭐 패배를 당한다거나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저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3월달에 워낙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예. 6월달에는 좀 나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민지 선수가 또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우게 될지 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 여부는 뭐 불투명하지만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하고 네, 6월 1일에 네, 이라크전 출전을 위해서 이제 합류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주전 선수들의 어떤 빈자리를 새로운 선수들이 또 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풀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이번에 조현택 선수가 또 합류를 했는데 조인택 선수는 네. 지난번에도 선발이 됐었었고요. 네네네. 네. 뭐 글쎄요. 지난 주말에 저는 조현택 선수가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까 뭐 댓글에 보니까 네. 주말 경기를 보고 어떻게 조현택을 뽑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현택 선수가 4, 5월에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력은 저는 뭐 대표팀이 뽑힐 만한 그런 후보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태석이라는 또 자원이 이제 왼쪽에서 네. 자리를 많이 잡은 상태고 오른쪽 설령호 왼쪽 네. 이태석이 현재로서는 주전 경쟁에서 많이 앞서 있죠. 그리고 지금 대표팀의 수비 시스템을 보면은 한 이제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팀이 약간 이제 뒤쪽에서의 후방 빌드업 구조 방식을 수비형 미드필더를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풀백 한 명을 센터백에는 같이 넣어가지고 3명을 확보하는 식이거든요. 예. 그런 방식에 따른다면은 저는 조현택 선수는 거의 맞는 선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지금 뽑힌 명단을 보면 원두재, 박용우, 박진섭 요 세 선수가 그 자리를 설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박진섭 선수가 새롭게 가세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포획 감독 체제에서도 보면 박진섭 선수가 원홀딩 미드필더로서의 네네. 역할을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반영한 선발이라고 보여지고 박용호 선수는 뭐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3차 예선 내내 이 선수가 일단 1선발이라 주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부정을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제 원두재 선수를 두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김진규 선수하고 황인범 선수도 조금 더 밑쪽으로 내려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저는 지금 나름의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선택지를 챙겼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 뛸까요? 당연히 뛰겠죠. 한 경기는 무조건 뛸 것 같습니다. 홈에서는 무조건 뛸 것 같고 네. 뭐 일정도 뒤니까 첫 경기는 좀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요. 3월달에 홈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6월에는 좀 그런 미심적인 부분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아무튼 이번 6월달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 결정이 될 테니까 앞으로 또 계속해서 팀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선수는 울산 팬분들이 아, 이라크를 클럽 월드컵. 다녀오면은 그쵸. 예. 클럽 월드컵 가는데 미국 비자 발급 못 받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데 저거는 이미 울산 구단에서 예상을 하고 행정적 준비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미 대사관에다가도 보고를 했고 이 선수는 이미 국가대표로서 뭐 이란도 다녀오고 그렇죠. 예. 많은 그런 좀 국가들 다녀왔다. 그래가지고 뭐 인터뷰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승범, 서명관 선수를 고려하다가 안 한 이유도 저 선수들은 또 그 케이스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이라크에 데려가면은 미국 비자 발급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도 클럽 월드컵에 또 네.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좀 일정이 많네요. 6월달에. 그리고 10일 쿠웨이트전은 MBC 중계입니다.